좀 전 대통령의 서운하고 섭섭한 게 있어요. 뭐요? 뭐냐면 자, 추석 선물은 멀리 갑니다 이제. 네. 제가 이제 보수 참칭 패널에서 참칭자를 떼고 네.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은 보수 패널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이제 돈 아니, 복도 민주당 때문에? 돈봉투 네. 사건이 있으니까 막 공격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로이터 통신하고의 네. 인터뷰가 보도가 되고 네. 또한 어제 돈에 의한 매수 사기꾼 이런 표현 쓰시다 보니까 자꾸 이것도 막 섞이더라고요. 이 자극적인 감정적인 두 문장과 단어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묻혀버렸고 방송을 나가다 보니까 계속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과연 대통령 말씀에 들어갈 만한 말인가요? 이런 식으로 막 치환이 되더라고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정치인이 못 되고 계속 검사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타라탑 탑. 계속 늘어난 것 같아. 탑 타라탑 탑이. 여의도 타짜 세 분 모셨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김상래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저 타짜 패널 세 명은 진짜 정치 막장판의 보석 같은 존재들이랍니다. 누가요? 저 해피한님께서. 저분 커피 10잔 쏘십시오. 저 사비로? 네. 알겠습니다. 저 그 현실 정치판 떠난 지 몇 년 됐죠? 2018년도에 떠났죠. 네. 그러면 해피한 말씀대로 하면은 2018년에 막장을 떠나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보석이 된 거잖아요. 진짜 근데 정말. 떠나보니까 좀 달라요? 밖에서 보니까 떠나서 보니까?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아니, 떠난 거 맞아.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어요. 나도 본인도 어떠한 제일 앞선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고난이 있었을 때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상대 진영에 뭐 아픔, 반감을 줬구나. 다시는 정치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보죠. 야,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참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안타까운 제목입니다, 이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 이정근 발 리스크. 이정근 발 리스크. 네, 이정근 발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냐? 이정근 리스크냐? 요건데 김상현 평론가. 네. 어느 게 더 커요? 민주당에 끼치는 충격, 총선 앞두고. 글쎄요.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혐의를 수사를 잘했으면 뭐 이재명 리스크도 못지 않았겠죠. 근데 이재명 리스크는 사실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여론도 그렇게 굉장히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이걸 꺼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정근발 리스크가 훨씬 더 정치권을 크게 흔들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위기감을 굉장히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국면도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유리하게? 검찰이나 이쪽에서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게 국면 전환용이라고 한번 반발을 살짝 해보다가 바로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그동안 불공정했다든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분에 있어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윤태권 실장 어떻게 봅니까? 네, 뭐 시너지 효과죠. 좋지 않은 시너지. 좋지 않은 시너지? 예. 그러니까 이게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지난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 된 전당대회고 지지난 전당대회부터 대선 경선까지 그 동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이 되는 것들이고 거기다가 지금 원내대표 경선은 작은 거고 사실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현역 의원들이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예비 경쟁자들의 그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늘 말씀드린 게
재건축보다 철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뭐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다면은 이게 혁신의 계기도 될 수 있는 건데 그건 그만큼 그 인화력이 높기 때문에 잘하면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폭발력이 되게 높다 그런 거죠. 하나씩 좀 보죠. 이거 다시 김장한 왜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네. 물어볼게요. 아니, 아까 그거 물어봤잖아요. 여기 또 10분 본인은 됐다니까. 어떠셨습니까? 옛날에 사기 경험 이런 거 물어봐주세요. 저는 이정근 사법 리스크, 이정급할 리스크가 훨씬 더 민주당에게는 안 좋고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당대표 혼자 빠지냐 마냐 이 논란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재명 대표만 네. 문제가 되고 민주당은 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냥 네. 빼고 비대위원장 세워가지고 총선 치르면은 민주당이 더 유리해. 이러한 판단과 분석이 있었는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리스크는요. 민주당이 당명을 바꾸거나 재창당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간판을 새로 달아야 되거나 아니면 얼굴을 바꾸거나 지도부를 바꾸거나 이게 상당히 영역의 폭이 커져요.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안 좋다. 민주당으로서는. 그거는 연루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당대회에 돈이 오갔다는 그 정도인 거죠?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김상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있어서 금품 선거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뭐 대의원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거 그리고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다라는 이 사실 이거는 민주정당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민주당이 이 사안을 다루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문제라고 보고 이걸 대하면 이렇게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선제적인 조치들을 단호하게 하면서 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과거에 뭐 어떤 돈 살포의 범위, 규모 이런 거로 보면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비하면,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랄까 하찮게 생각한다면 사소하게 생각한다면 그 태도 때문에 오히려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과거의 그런 규모하고 똑같은 그걸로 지금 봐야 민주당이 저게 민주정당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보지 이게 규모가 작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태도가 글러먹었네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근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과거에는 규모도 훨씬 크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요? 옛날에 뭐 차떼기니 뭐 이런 거 왜 그거는 당내 경선이 아니고 찔려하는 그건 표정이 당내 있으니까. 경선이 아니고 아니 당내 경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다 했다 알아서 아주 옛날 일입니다만은 뭐 이회창 후보 시절에 동생인 이회성 씨, 뭐 이게 그다음 사무총장 김영일 사무총장, 뭐 서정우 변호사 후보는 모르고 우리가 알아서 다 했다 하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도 뭐 안희정 뭐 이런 분들이 우리가 다 했다라고 하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녹취록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이른바 꼬리 자르기 모듈식으로 떼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예전에 2002년 대선 때 대선 자금과 비교를 해보면 그 많은 다 알아서 했다라고 하는데 알아서 하기가 어려워진 게 그런 현실적 변화도 있는 거고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 각각의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그게 제가 뭐 소신이라고 할지 로열티라고 할지 뭐 나의 뒤를 이게 봐줄 거란 믿음이라고 할지 뭘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정근 씨 그다음에 이름이 나오고 있는 이제 의원들 송영길 이재명 각각의 판단과 자기 전략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찰 같은 데가 이제 끼어들기가 되게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게 일치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말을 맞출 것도 없이 다 하나로 한 줄기가 되는 것인데.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조금 더 하나 과거 이제 박희태 대표 시절에 뭐 이런 거 하면은 근데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그게 어쨌든 간에 박희태 대표 계좌에서 나온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수사 결과가.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의 책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은
출처를 따라갈 수밖에 또 없는 거 그럼 또 아니겠습니까? 출처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앞서 근데 난좀 김상표 전에 장성철 소장께서 그거는 당내 경선이 아니었잖아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느 게? 그 이해창 차떼기.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에 당내 동승을 경선 또- 아니잖아. 당내 경선 아니면 괜찮아요? 아니 괜찮다는 게 아니라 훨씬 이거랑 더 큰 문제 아니? 이거랑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랑 비교를 해야지. 대선 자금하고 비교하려면 안희정 때 대선 자금과 이회창 때 차떼기 그 대선 자금을 비교해야지. 지금 이거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선거잖아요. 어쨌든 오케이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그게 그거죠. 그 앞서 김상표 프로가 잠깐 했던 얘기예요. 네. 돈을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하면 얘기하면 안 되죠. 된다. 근데 네. 보니까 먼저 정성 의원이 이거 차비와 식대 수준인데 300만 원. 그러고 있다 그 다음 날 상처준을 실현했다. 반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랑 어제 이 시간에 인터뷰했던 장경태 의원은 50만 원 또 어제 많이 한 나오더라고요. 달 밥값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던데 그런 얘기들이 네. 왜 나온다고 보세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 국민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 민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잊어버렸고 지금 자기들은 조금 더 황홀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맥락에서 이어간다면 그 각자의 판단과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별게 아닌 걸로 몰아가고 싶다. 그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민주당 전체의 문제. 네. 우리 같이 책임져야지. 그래야 이제 n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별로 적절한 전략이 아닌 것 같고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게 우리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선거 때 밥 얻어 먹으면 30배? 50배? 맞아요. 한 마을이 이제 폐가 망신하고 그런 기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우르르 따라갔다가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이제 뭐 버스 탔다가 근데 국회의원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인터뷰 줄이고 말 줄이고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개혁하고 혁신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완전 로키. 이런 얘기만 해야지 뭐 그거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겠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 이거 밥값 수준이에요. 이건 얘기는요. 국민을 더 화나게 할 뿐이에요. 장 소장한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송영길 전 대표요. 네. 가타부타 들어온다 안 들어간다 말은 없고 22일 이번 주 주말에 입장을 내겠다고 하거든요. 제가 송영길 대표에 만약 참모라면 보좌진이라면 저기 상황을 일단 좀 파악을 해 봅시다. 검찰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이정근은 어디까지 불었을까?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은 그때 무슨 일을 했을까? 그리고 자기 기억도 되살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작전 짜는 시간 그럼? 정확한 표현이에요. 작전 짜는 시간이 필요해서 좀 시간을 좀 뒤로 미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좀 좋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왜요? 당에서도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귀국하라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 요번에 쉬었다가 광고 듣고 이번에 딱 장소장에 걸렸네. 장타짜 걸렸어요. 네. 3부에 다시 마저 할게요. 자, 장타짜. 네. 아까 2부 말미 했던 얘기가 장타짜가 만약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라면 상황을 파악하고 작전을 짜고 시간을 벌고 그래서 22일 기자회견 하겠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럼 요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좌관이에요. 제1보좌관 장보. 내가 송 전 대표. 야 장보. 그럼 어떡할까? 22일 날. 기자회견하다 한국 들어갈까? 여기서 버틸까? 당연히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고 사실대로 다 밝혀라. 왜냐하면 이게 감춰질 수가 없어요.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그렇게 믿을 수도 없고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송영길 대표가 만약 다른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부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빨리 귀국해서 뭐 사법적인 조치를 받아라. 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일단 상황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장성철 보좌관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김상일 평론가가 김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보다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라면은 저는 그럴 거예요.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를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기본적으로 실타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네. 언론이 소위 말하는 경주마식 보도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 경주마식 보도라면 누가 먼저 단독을 먼저 내느냐 맞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그 경쟁이 붙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실타래를 풀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실타래를 끊어야 돼요. 저 같으면 정기 은퇴를 뭐 하시라? 권유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걸 잘 해결해서 그 다음에 좀 에너지를 축적하고 좋은 걸 다시 축적해서 정치를 재개할 수 있으면 하고 네. 아니면 은퇴를 하고 저 같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조언을 할 이게 것 같아요. 네. 과거의 통상적인 수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가 알아서 했다 네. 하거나 맨 위에서 다 내 책임이다 라고 하거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러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 보세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막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모임에서. 탈당 자진 네. 자진 탈당. 근데 그러면은 이 의혹을 상당수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 다 있잖아. 안에. 의원회관에. 뭐 있죠. 그 사람들한테 왜 안 물어봐? 뭐 자기들끼리는 이제 내부적으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송 대표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다 내 책임입니다. 정기 연착했으면 이래도 실제로 돈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럼 또 그 돈은 어디서 나는 돈이며 아까 제가 박희태 그 돈의 또 원출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기 계좌에서 나간 게 확인돼도 다 그나마 다행인 건데 이건 복잡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송영길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파장은 줄어들죠. 네. 그럼 확 당연히. 이제 기사 양이라든지 양이나 이런 거가 확 줄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윤태곤 씨, 윤타짜한테 이거 물어봐야지. 송 전 대표 들어올 것 같아요? 파리에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시민으로 올 것 같아요? 파리지엔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건 예측하기 아니, 되게 예측. 어려워요. 본인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식의 결정을 하더라고요. 일단 있어 보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아냐. 뭐 갑자기 무슨 전제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딴 일이 터져가지고 확 그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쏠릴 수도 있고 일단 있어 보자라는 식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되지. 그럼 그 얘기는 파리지엔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현재 송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이제 세 문장이에요. 나는 모른다. 할 말이 없다. 7월 뭐 며칠까지 일정이 잡혀 있다. 현재 이야기한 건 그 세 문장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자체 조사가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윤곽은 다 파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식에 정통한 분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윤관석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본인이 돈을 나눠준 19명의 의원의 명단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아니 뭐 괜찮아요. 뭐 그리고 송영길 대표에 두려울 게 없는 대한 사람입니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뭐라고? 아니 전원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자고. 전원. 그리고 송영길 대표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섭섭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 윤관석 의원도 그래서 빨리 귀국하라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국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장 소장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윤관석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19명을 불러줬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재명 당대표도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취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진짜 실제 만약에 19명 이름을 받았어. 이재명 당대표야. 근데 이걸 알고서 아무것도 안 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운명은. 그러니까 이게 참 뭘 모르는 그러니까 분들이 이게 나온 게 대통령한테 보고됐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더 이렇게. 그럼 민주당은 진짜 무게감이 그야말로 높아지는 이건 거죠. 공중분해돼야 되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민주당 공중분해되고 새롭게 판을 꾸려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윤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19명의 실명을 그렇게 보고했다는 건 조금 억측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김상일 해결 안 할 수 없으니. 김상일 평론가도 민주당에 많은 분들 많으니까 방송 끝나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가 확인한 결과를 다음 주에 알려줄 거예요. 네. 최소 백브리핑으로는 알려줄 겁니다. 저한테. 요 얘기 좀 해보죠. 요거 약간 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요거랑 좀 비슷한 괴가 같이 되는 건데 장타짜 어저께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4.19 혁명 기념식 돈에 의한 매수. 그거요. 사기꾼 요 얘기 나왔어요. 요거 어떻게 봐요?
좀 전 대통령의 서운하고 섭섭한 게 있어요. 뭐요? 뭐냐면 자, 추석 선물은 멀리 갑니다 이제. 네. 제가 이제 보수 참칭 패널에서 참칭자를 떼고 네.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은 보수 패널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이제 돈 아니, 복도 민주당 때문에? 돈목도 네. 사건이 있으니까 막 공격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로이터 통신하고의 네. 인터뷰가 보도가 되고 네. 또한 어제 돈에 의한 매수 사기꾼 이런 표현 쓰시다 보니까 자꾸 이것도 막 섞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 뭐 로이터 통신은 뭐 앞서 네.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요 4.19 김영식도 잘못됐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자극적인 감정적인 두 문장과 단어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묻혀버렸고 방송을 나가다 보니까 계속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과연 대통령 말씀에 들어갈 만한 말인가요? 이런 식으로 막 치환이 되더라고요. 그럼 내용 자체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그 말래요. 돈에 의한 매수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있었던 올해 이제 국무총리가 대독을 했지만 4.3 기념식 때 했던 말 그리고 작년 5.18 때 했던 말을 보면 꼭 지역 공약 같은 게 들어가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막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19라면 이거의 의미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지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게 좋지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서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한 거 아니야? 민주당 공격한 거지?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우리 윤타짜는요? 안 좋죠. 물론 이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지금 한 10여 년째 민주주의 이른바 이 특히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에서 올라오는 이야기예요. 뭐 전체주의라든지 사회주의 공격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내재된 이제 취약성 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라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저 같으면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더 좋은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뭐 나부터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든지 협치를 하겠다라든지 대화를 하겠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조금 통상적이지 않나. 근데 요거는 약간 뭐 엄단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럼 나쁜 민주주의가 이러한 건데 이걸 엄단 그럼 좋은 민주주의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해서는 없잖아. 네. 자 그러면 저 김타짜는 아마 이거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대통령의 의도는 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돈에 의한 보면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가. 근데 그러니까 4.19니까 연설문에는 독재와 폭력으로 도전받을 수 있다는 건 들어갔을 것 같고 그쵸. 애초에. 네. 돈에 의한 매수. 요거는 연설문 없는 건데 즉석에서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의도가 있을까요? 현재 정치 상황, 특히 민주당과 관련된 상황을 비난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 게 그냥 놔두시면 언론이랑 국민들이 알아서 할 건데 이걸 굳이 대통령이 얘기하면 굉장히 이거는 정쟁화돼 버리지 그 자체의 문제성이 부각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좀 잘못되겠다. 그럼 오히려 민주당 이런 입장에서 생각이고. 반발할 거리만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정쟁으로 잘못하면 아직까지는 이 사안의 크기를 따지자면 민주당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부각되지는 아주 아니지만 정략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의 악재가 그럼 여권의 호재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럼 그걸 살살 이렇게 잘 이렇게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손 탄다 그러잖아요. 흔히 우리가 손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자면 대통령이 정치인이 못 되고 계속 검사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검사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그거를 파고 뭐하고 해가지고 본인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도 모든 것을 본인이 상황을 만들고 상황을 끌고 가고 본인이 결론 짓고 모든 걸 본인이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거고 국민이 공감해주는 결과만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본인이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와 4.19 기념사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생각은 결국에는 이분법적으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밀고 나가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 바꾸지 않고. 그것이 국정의 최고 지도자로서
과연 옳은 선택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진보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가치 동맹이나 이런 데 조금 공감하는 편이에요. 근데 미국과의 가치. 네. 그렇지. 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럼 가치 동맹이 되고 우리가 가치의 우위를 보이면은 좋은 민주주의, 좋은 국정 운영이 뭔가를 보여줄 때 그게 훨씬 더 힘이 붙을 수 있는데 쟤들이 문제예요. 계속 말한다고 해서 그건 한두 번 하면 됐다는 거죠. 아니, 생각을 안 국민이 고칠 것 그 정도 같아요.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주제 해보죠. 이거 윤타짜 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 제3세력. 예. 김종인 위원 전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새로운 어떤 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할 수도 있다. 가능성 열어뒀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보다 원칙은 첨예한 것 같아요. 신당 창당의 원칙.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이 대통령 못 되는 법 없다. 수도권 30석 동풀 부수 있다. 요 얘기거든요. 수도권 중심의 30석 정당. 윤타짜. 이거 가능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뭐 삼지대 이제 험난한 길이죠. 네.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도 아니면 모일 것 같아요. 그 금태섭 신당. 아예 안 되거나 네. 되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불만 붙으면은 지금 불씨만 당기면은 확 타오를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게 사실 그 다 환경이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이 또 아니면 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 중심 30석 정확한 계산이 어떻게 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역구가 253석이죠.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이 한 120석 정도 돼요. 그럼 거기서 25% 정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니까 뭐 그런 계산인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이 뭐 앞에 나서가 직접 뭘 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행사날 전 잠깐 있다가 갔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눴는데 짧게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국민들이 바뀌어야 된다. 네? 정치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니 국민들이 그 욕하는 사람들은 안 찍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욕하면서도 관성적으로 투표장 들어서 1번 그건 찍고 이제 2번 찍고 이거 하지 국민 말라고. 책임론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푸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권과의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뭐 계산하는 것보다는 국민하고 직접 상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정치라는 것, 그다음에 선거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큰 문제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큰 문제가 있어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큰 문제가 있으면 그 대안으로 야당이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야가 다 문제가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제3 신당도 가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전 타이밍이라고 봐요. 타이밍. 예, 그 타이밍이 너무 빨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빠르려면 자기들이 준비한 가치와 철학과 그거에 맞는 정책과 기준 이런 게 다 마련이 돼 있어야 어느 정도 선명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일찍 선언을 하면 액면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자 캠페인을 길게 끌고 갈 힘이 없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게 준비가 돼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리소스 측면에서도. 제3시대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거에 조금 더 가능하면 임박해서 하는 것이 타이밍상 맞고요. 그리고 임박했을 때에도 정치권의 문제가 이 양당의 적대적 공생의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부각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명분이라고 봐요. 사랑과 명분. 제3지대가 필요하냐. 국민적인 요구가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양 거대 정당의 극단적인 정치 때문에 제3정당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국민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사람. 제3지대에 깃발을 올렸어요. 금태섭이 과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뭐 포부와 아니면 뭐 역량이 갖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장 소장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구도가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정권 그 반작용이 교체. 없다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뭐다 했는데 뭐. 그러니까 명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태섭이라는 의문의 분이 일패를 지금 저요? 아니 지금 왜냐면 윤타짜가 지금 한 얘기들이 어쨌든 예. 아니 그래서 예. 이게 제3지대가 분열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이. 근데 제3지대에 3-1 버전이 나올 것 같고 3-2 버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3-1 또 하나는 누구예요? 뭐. 아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래서 뭐 천하용인? 아니야. 준스톤? 아니에요. 그러면 또 누가 나와요? 아니 낚시하지 말고. 누가 그래서 얘기하지 일단은 말라고. 그 3-1과 3-2 네. 이런 사람들이 금태섭이 중심이 돼? 그럼 나 안 할래.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금태섭 의원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갖고 나는 그냥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할게요. 우리의 상징적인 사람, 뭐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지도자급 인사 이런 분이 오면 언제든지 그분 중심으로 뭉치도록 나는 뒷받침하겠습니다. 그건 별 라고 해야 한다.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 뭐 안철수 대표 일해 보면 지금 뭐 금태섭이 기득권을 주장해가지고 내가 대표고 대통령 후보 아니면 안 된다. 뭐 그럴 무슨 형편도 전혀 아니고 그 뭐 다시 1위 있건 2가 있건 가면 그 보면은 딱 나오는 순간 견적이 나와요. 언론이 국민이 누가 주목하느냐 그 사람이 얼굴 되는 거예요. 그거는 3-1 다 해도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옳은데 금태섭 의원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근데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욕심을 뭘 부릴 게 뭐가 있냐라는 아니 지금 본인이 거죠. 제3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그게 얼굴로 욕심이에요? 자기 얼굴로 그럼 제3정당 만들겠다라는 간판이 게. 된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아니 자기가 만들겠다잖아. 그럼 그게 아니 간판이지. 그냥 자리를 깔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불쏘시개가 되고 자리를 까는 그런 역할을 아니 그러면 해야지. 그거는 진짜 좀 약간 이게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컨대 저는 그렇게 둘래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와가지고 막 초쳐버리네. 그럼 우리가 이게 된. 그럼 뭐 금태섭 참아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등장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내 이게. 말이 그 말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3-1이 나오고 3-2가 할 나오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 말은 4분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4분이나 남았어요. 네, 4분 남아 제 말은. 아니 그래서 자, 근데 나 서로 하나 더 욕심 물어볼게요. 부리지 말고 다 열린 마음 갖고 다 그건 함께. 잠깐 얘기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게 뭐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면 또 누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만 합시다 우리. 금태섭 전 의원 말고. 있어요. 진행자가 진행을 잘하네. 그죠. 딱 기가 막혀. 타고났어. 자 준스톤? 그 국민의힘 잠깐만. 윤리가 오늘 출범하는데. 자, 준스톤, 천하용인? 아니 지금- 그 친구들은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럼 또 누가 있어요? 혹시 예전에 저 같이 했던 김무성 전 대표? 아이 그분은 이제 정치하기 어렵죠. 그럼 누구? 뭐라고? 네, 누구요? 근데 아니 지금 얘기하지 말래요. 이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많고 하는 있어요. 쪽은 네. 진보 진영 쪽이 커요. 맞아. 정의당에서 이제 뭐 그 새로운 흐름들도 젊은 정치 위주로 나타나고 있고 얼마 전에 여기 한번 이 나왔잖아요. 성찰과 모색 여기에도 보면은 민주노총에서 이제 주요한 자리까지 했던 분들도 상당히 참여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현실 정치는 보통 양당 위주로 관심이 몰아가니까 그런데 그쪽들이 더 크죠. 야쪽이에요. 야쪽 아니에요. 야쪽. 야쪽? 됐죠? 오케이 야쪽. 자 그러면 그 야쪽이든 금태섭 전 의원이든 뭐 여쪽이든 그 제3지대가 하나로 모인다고 하면 파괴력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대선 후보 주자급의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분은 없어요. 그 부분이 자기네들도 생각하는 가장 큰 숙제라고 하더라고요. 간판. 예. 예전에 안철수 맞아요. 전 대표 그러니까 같은. 아까도 제가 지켜봐야 얘기했지만 반작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의 문제를 국민들이 심각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양당이 이루고 있어서 정치가 우리한테 진짜 득이 되는 게 없고 오히려 짐만 된다 이렇게 되면 근데 난 심판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금태섭 심판 선거를 할수 김동훈에 있어요. 달린 게 아니라 국민의힘 민주당에 달린 거예요. 사실 맞아요. 3지대가 잘 되냐 마느냐는. 맞아요. 네. 아니 난 두 분의 의견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른데 시간이 있었으면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해요. 네, 지금 시간 있어요. 네? 네, 시간 있어요. 아니 근데 장 소장과 관련돼서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 뭐냐면 내놓을 후보들은 필요해요. 내놓을 후보들이 준비가 돼 있느냐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런 말들 왜 했냐면은 다른 쪽에서 준비하는 3-1 제3신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금태섭이 중심되면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웃고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 금태섭이 뭐 하고 안 하고 그런 그거는 게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경쟁이 붙으면은 더 좋을 거예요. 그렇지. 그건. 오케이.
알았습니다. 야. 3-1과 3-2 또는 3-3에 장성철 소장은 들어있어요? 저는 정치 안 해요. 저희는 뭐 전당대도 많이 저렇게 하시고. 저희는 뭐 많은 세력을 응원합니다. 저희에게는 아이템 메이커가 저희 아이템 메이커. 나중에 이것만 하나 가지고 우리 한번 토론해봐요. 재밌는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속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정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시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를 검토하겠다. 전세 사기 조직적 범죄 수익 전액 몰수하고 보존 조치하겠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전세 사기 개입 의혹, 요거 이철규 사무총장이 제기했던 건데 요걸 경찰청에 특별 수사를 요청하겠다라고 오늘 당정협의에서 나왔답니다. 요거 속보로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법 개정 없이 이런 게 가능해요? 아까 저 우선 매수 부여 검토가 이제 법 개정 검토인 거죠, 저거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얘기는 정리했다가 저희 내일 아침에 뉴스 온 더 블락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의도 타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